영상 3개를 보여드릴 텐데요. 모두 한 분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사고는 없었습니다. 앞에 2개는 칭찬해 드릴 거고요. 뒤에 하나는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그날은 좀 바쁜 일이 있어서 그러셨던 것 같은데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는 것을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자, 1톤 트럭에 1톤 트럭을 운행 중이신데요. 네, 저 차가 오른쪽에 들어오죠. 네, 양보를 해줍니다. 속도를 줄여서. 네, 속도를 줄여서 양보해 줬더니 비상등 키면서 가네요. 네, 저 차 내가 양보해 줬으면 당혹스럽겠죠. 여기서 깜빡이 켜고 들어오니까 내가 속도를 늦춰줍니다. 네, 속도도 떨어지죠. 네, 들어오면서 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들어오겠다는 차, 들어오려는 차. 네, 나도 양보해줘, 뒤에도 양보해줘. 저는 참 당혹스럽겠죠. 그래서 속에 들어오는 차인데 속도 살짝 줄여서 양보해주고요. 그리고 차 들어오게끔 하는.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차도 비상등으로 답례하는 거, 네, 고맙습니다 인사하시는 거 잘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영상은요. 상대차가 들어오려고 해서 양보를 해주려고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자, 이 차와의 문제입니다. 보시죠. 자, 쭉 가고 있습니다. 시속 제한속도 90도로래요. 자동차 정도로는. 근데 깜빡이 켜서 내가 들어와. 아이, 들어오라니까. 내가 속도 안 내고 있잖아. 좀 들어오지. 아이, 들어가라니까. 네, 이제 들어오는데요. 네,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쭉 더 가도 되는데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가도 되는데 그 차 양보해주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라니까 그런 이제 음성이 들립니다. 근데 양보해주려면 조금 더 내가 속도를 좀 줄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남죠. 들어와 하더라도 저 차로서 부담스럽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들어와 해도 저 차가 이제 깜빡이를 켰어요. 네, 깜빡이 켰지만은 이 간격이 요만큼이 여기 좁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내가 브레이크를 좀 잡아줘서요. 살짝 브레이크 세게 잡으면 안 되고요. 살짝 잡아줘서 네, 내가 조금 더 간격을 벌려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죠. 네, 여기서 앞차와의 간격은 계속 벌어집니다. 네, 그러나 조금 더 내가 브레이크 살짝 좀만 더 잡아줬더라면 양보할 때는 확실하게 해줘야 됩니다. 예, 잘하셨어요. 네, 이 정도도 잘하신 겁니다. 그러나 들어오라니까 상대는 들어오기가 좀 불편한 상황이죠. 왜냐하면은 내가 양보하고 있지만 상대 측은 내가 양보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양보해 줄 때는 내가 비상등까지 켜주면서 속도를 살짝 낮춰주면은 그 차가 확실하게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양보할 때는 확실하게 이렇게 2번이나 양보를 잘하셨어요. 근데 한 번은요 잘못하신 거 고백하십니다. 변호사님, 저 오늘 잘못한 거 하나 있어요.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습니다. 뭘까요? 이번엔 잘못한 사례입니다. 가겠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자, 쭉 가면서요. 속도가 한 70 정도 됐네요. 앞에 신호등이 뭐죠? 지금 황색으로 바뀌었는데 이런 에이 지금 안 돼요. 지금은요. 자, 쭉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신호가 언제 바뀔까요? 신호가 쭉 가면서 자, 저 앞에 신호등 이때 황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때 황색으로 바뀌었으면 멈춰야죠. 여기 차선이 1개, 2개, 3개, 4개, 5개 어우 엄청 멀어요. 여기가 시내 지역이면은 저 차선과 공간 사이가 그게 차선 플러스 공간 합치기 8m고요. 시외 지역이면은 13m입니다. 여기가 정확히 몇 m인지 모르겠는데요. 8m 보더라도 하나, 둘, 셋, 넷, 5개, 한 40m는 돼요. 그럼 당연히 멈춰야죠. 그런데 쭉, 황색불인데 내가 가야지 생각하셨을까요? 여기서 신호 바뀌었잖아요, 벌써. 내가 쭉 들어왔는데 누가 빨리 출발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누가 상대 측에서 자기 신호하고 빠르게 출발했으면 사고 날 가능성이 있었죠. 짐이 실려 있었답니다. 네, 짐이 한 1톤? 네. 이 트럭이 1톤 트럭인데 1.4톤 트럭인지는 명확치 않은데요. 짐이 실려 있어서 멈추기도 어려웠고요. 그리고 그보다도 제가 황색불에 지나가야 되겠다 생각을 잘못하셨대요.
특히 짐을 싣고 있으면은 정지거리가 길어지죠. 그럼 그럴 때는 짐이 실려 있을 때는 보다 더 앞차의 안전거리 유지하면서 신호바뀔 때 옳지 항상 미리 멈출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하죠. 그리고 짐이 실려 있는 거는 그건 핑계고요. 황색불 바뀌었을 때 내가 빨리 가면 갈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신 거 본인이 반성하십니다. 다음부터는 안 그랬습니다.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황색불 켜지면 브레이크 급제동 안 해도 되잖아요. 40m는 되잖아요. 약 40m 충분히 멈출 수 있는데 3초간의 여유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차가 무거울 때는 내가 잘 못 멈춘다. 그래서 내가 미리부터 항상 마음에 준비를 하시고요. 황색불 바뀌었을 때는 더 밟아가 아니라 멈추라는 신호입니다. 물론 너무 정선 직전이라서 딜레마 줄 때는 어쩔 수 없겠지만요. 두 번의 칭찬 그리고 한 번의 반성 고맙습니다. 불박차 좌회전할 겁니다. 좌회전으로 가는데요. 저렇게 좌회전할 때 앞에서 유턴하는 차 있으면 좀 답답하시죠. 신호 끝나면 어떡하지? 아이고 지금 직자 신호인데 지금 저 앞에 직자 신호죠. 네, 앞에 차 가고요. 그냥 쭉 빠지면 좋은데 한 대가 유턴하는 다음에 시간이 좀 더 걸리네요. 자, 여기서 직자 신호에 아이고 황색으로 바뀌었어요. 그냥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우회전한 차랑 쾅 이 사고. 그 앞에 유턴한 차만 없었으면 갔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이제 마음이 급하죠. 마음이 급하니까 어떻게 도나요? 직자 신호에서 돌 때 여기 이미 황색으로 바뀌었어요. 언제 바뀌나요? 정확하게 여기쯤 바뀌나요? 그렇네요. 그러면 요 화살표가 5m입니다. 요 앞에 공간 있죠? 요 뒤에 또 공간 있겠죠? 한 7 내지 8m 전에서 황색불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요. 원래 여기서 꺾어야 되는데 여기서 꺾어 들어갈 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 바로 꺾어 들어가요. 그렇죠? 유도선 안쪽으로 들어가네요. 자,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기서 우회전한 차는 좀 보고 양보 좀 해주지. 이 차는 황색불에 들어왔는지 좌회전 시에 들어왔는지 그거 확인했을까요? 그냥 나홀로 우회전한 것 같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서 불박차가 급제동했으면 끽 했으면은 요때 끽 했으면은 어중간하게 여기쯤 가서 멈췄을 수는 있겠죠. 왜냐면 쫙 앞차들이 좌회전 나가니까 나도 쭉 탄력받아서 나도 통과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가고 있었어요. 이 사고에 대해서 양쪽 보험사는요 불박차 100% 잘못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궁금해하시는 게 제가 신호위반인가요? 설령 신호위반이라 하더라도 저 우회전차가 쑥 들어왔는데요. 이미 우회전해서 횡단보도 즉 우회전한 다음에 여기 횡단보도를 들어간 상태에서 사고 났는데요. 이거 누가 더 잘못했나요? 자, 불박차 속도가 여기까지 들어왔어요. 한 5 정도에서 좌회전에 들어갔습니다. 이거 상대는 빨간불에 비보호 우회전한 건데요. 제가 100% 잘못했나요? 보험사에서는 제가 100% 잘못이라고 합니다. 신호위반했기 때문에. 투표해 보겠습니다. 불박차 신호위반이기에 불박차 100% 잘못이다. 신호위반 아니다. 저건 딜레마존이다. 왜냐하면 저 차가 저 충분히 황색 신호에 통과할 수 있었다. 자, 언제 통과하는지 보세요. 쭉 가면서 황색 신호로 바뀌고 마지막에 황색 신호가 어디까지 보일까요? 저기 아직까지 황색이죠? 네, 아직까지 황색이에요. 그러면 내가 쭉 갈 수 있었는데 신호위반 아니면서 설령 신호위반이라 하더라도 우회전차가 더 잘못이다. 저거는 우회전한 차가 저렇게 무턱대고 그냥 밀고 들어오면 어떡해. 차로도 하나인데 좌회전한 다음에 차로 하나인데 우회전차가 양보했었어야지. 비보호잖아. 우회전차 100% 잘못으로 보인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표해 보겠습니다. 신호위반이라 하더라도 상대차의 잘못이 더 커 보인다. 100%입니다. 그렇습니다. 요거는 불박차도 100% 잘못 전혀 아니고요. 상대차도 100%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불박차가 서두르죠. 마지막에 서두릅니다. 좌회전은 천천히 해야 되는데 여기서 쭉 33, 35 급하게 나가면서 상대차 들어올 때 이 차에 대해서 대비했었어야죠. 저 차가 나한테 양보한다는 보장 있습니까? 저기서 들어오면 저 차한테 빵! 이 차에 대비했을 때 그러지 못해서 내가 급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어느 쪽도 100대 0은 아니고요. 상대차가 한 80% 정도는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상대는 비보호 위반일 때 신호위반은 아니에요. 나는 신호위반이냐 아니냐 이게 문제됩니다. 여기에 대해서요. 이분이 저한테 올려주신 글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황색불 신호위반이야. 그럼 신호위반이 무조건 100%지. 싸우면 무조건 져. 100대 0으로 끝내. 우리 보험사 직원이 그렇게 얘기한대요. 저쪽에 과실을 잡고 싶으면 경찰서 가서 신호위반 아니라는 걸 받아와. 신호위반 아니라고 받아오면은 그러면은 상대 보험사한테 한번
한번 신호위반 아니잖아 하고 싸워볼게. 상대편 차에는 어르신 4분이 타고 계십니다. 자, 다른 사이트에서 많은 조언을 받았는데요. 신호위반은 관련이 없고 불박차가 피해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법상 신호위반이다.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이다. 경찰에 접수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2월 3일 날 수요일 사고인데요. 상대 차에 타고 있던 4사람 중에 병원에 간 사람이 있나요? 혹시 병원에 가겠다고 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보험사에서 3일 연속 연락드렸는데요. 다들 그 60대 어르신들 4분 다 우린 병원에 안 가 그러셨습니다. 혹시 내일이라도 병원에 가겠다는 사람 나오면 그러면 상대 쪽에서 경찰에 사고 접수하면 경찰은 이거요 신호위반으로 갈 가능성 90%예요. 8, 90%예요. 왜냐하면은 속도가 높지 않았잖아요. 속도가 60 정도, 60을 달렸으면 도저히 못 멈추지만 그러나 시속 아까 33 정도였어요. 30 조금 넘었어요. 그렇다면 내가 멈추려고 맘먹었으면은 한 10m, 12m 멈출 수 있잖아요. 횡단보도 끝쯤에서는 멈출 수 있었는데 그 멈출 수 있었는데 멈추려 노력도 안 했잖아. 그러면서 딜레마를 인정하지 않는 경찰관들이 더 많습니다. 한 3분의 2 정도는 인정을 안 하고요. 3분의 1 정도는 인정하는 추세에 있는데요. 이거 경찰에 가면은 신호위반 처리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상대 측에서 누군가가 진단서 제출해서 여태까지 안 간다고 그랬다가 아직 일주일 안 지났어요? 그럼 진단서 제출하면은 그럼 신호위반 사고로 벌점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사람 다치지 않고 차만 망가졌다로는 신호위반은 처리되지 않거나 아니면 벌점과 범칙금은 부과되겠지만 진단서 제출하면 신호위반 사고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럴 경우 법원에 가서 끝까지 신호위반 아니다라는 이것이 난 딜레마존이다. 근데 딜레마존이 될지 안 될지 지금은 불투명해 보입니다. 좌회전하던 중이고 속도가 빠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가서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실 각오가 돼 있으신가요? 그랬더니 경찰에 이미 알아보셨대요. 황색불 바뀔 때 정선 전에 황색불 바뀌었다. 또 당신 신호위반이다. 접수하려면 마음대로 해. 접수하면 신호위반 처리해줄게. 이런 상황이에요. 소송까지는 그게 끝까지 가서 무죄 다툴 생각 거기까지 생각은 안 해봤고요. 주변 지인이나 포털 사이트에서 끝까지 해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될까요? 끝까지 하다가 이분요 신호위반으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무진장 높습니다. 경찰과 보험사에서는 신호위반 주장하고 있고 변호사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어서 문의하게 됐습니다. 우회전차의 과실이 훨씬 높습니다. 그 차가 80%는 내보여요. 내가 신호위반함까지 내가 급하게 함까지 감안하더라도 우회전차 상대차가 70%, 상대차 7, 80, 내가 2, 30입니다. 그러나 경찰에 접수, 우리 보험사는 경찰에 접수해서 내가 신호위반이라고 받아와. 그래야 저쪽에 얘기해 볼 수 있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끝까지 가면은 불박차 운전자는 신호위반으로 처리될 겁니다. 그리고 진단서 제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웬만하면 참으려고 그랬는데 그걸 갖다가 끝까지 우긴다고? 알았어 병원에 가자 진단서. 그럼 4분이서 2주짜리 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호위반 15점, 2주 4분 5사 20점, 35점 벌점. 그리고 나는 형사처벌 받게 돼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울며 겨자 먹기로 알았어요. 나한테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를 피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요. 직자 신호예요. 직자 신호인데 이게 빨리빨리 쭉쭉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고 있죠. 이거 바뀔 것 같아. 가다가 또 유턴하는 차도 한 대 있어요. 답답해. 이럴 때 브레이크를 미리 밟으세요. 그냥 나 여기서 통과 못해. 신호 바뀔 때 됐어. 브레이크 살짝 밟은데 이때 바뀌었으면 그냥 꾹 해서 멈춰야죠. 이 앞차도 좀 불안하게 가죠. 이 앞에서 돌아야 되는 여기 중앙선을 물고 간다는 건 급하다는 겁니다. 신호 바뀔 무렵에 급하게 가지 마세요. 지금처럼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몽땅 100% 가해자로 몰리는 경우도 바로 내가 급하지만 않았으면 됐죠. 이 황색불. 지금 상황은 딜레마존이라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지선에는 못 멈춰요. 근데 횡단보도 여기쯤 멈출 수 있었던 상황이냐. 근데 왜 무리하게 좌회전했느냐. 이렇게 피해자가 가해자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서둘렀기 때문에. 끝까지 가실지 아니면은 그래 큰 경험했다. 알았어. 그냥 원한다 다 해줘. 대물만 100% 해줘. 선택은 본인이 하십시오. 제 말을 들으시든 아니면은 주변 지인 등 포털 사이트 끝까지 해보라고 하지만 선택하세요. 끝까지 가시든지 제 의견에 따라서 이번에는 울며 겨자 먹자. 다음부터는 조심하겠다. 선택은 본인이 하십시오. 이번 영상도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상황, 이론과 현실에 있어서 차이가 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신호등 없는 교차로입니다. 불박차는 계속 양보하고 있습니다.
네, 가세요, 가세요. 가세요. 다 갔네. 이제 내가 지나갈 겁니다. 내가 가는데 오른쪽에서 온 차가 쾅. 아니 나는 아까부터 여러 대 다 양보해줬고요. 지금 오른쪽에 여기 있어요. 저 동그라미 차요. 앞에 차 지나갔죠? 요 차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차가 가요. 그리고 요 차는 여기 있어요. 이제 내가 갈 차례다 싶어서 내가 지나갑니다. 내가 이제 출발하는데 저 차가 와서 지나간 내 옆을 때렸어요. 이 사고 현장에서 보험 접수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블랙박스는 시야가 넓어서 그래서 그 차 들어오는 게 보였지만 운전자 눈에는 그거 안 보입니다. 예, 사람은 이만큼 보이고 블랙박스는 앞에서 이만큼 보이잖아요. 시야 외적인 사고입니다. 100대 0이네요.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블랙박스 운전자. 다음 날 상대 보험사에서 전화가 오더군요. 우리 고객님께서 90대 10을 주장하십니다. 그렇게 하시죠. 허참 어이가 없어서 인정 못해요. 그랬더니 우리 고객이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하시는 걸 제가 억지로 설득했습니다 라고 해서 할 말 없어요 라고 끊었습니다. 상대는 왜 그랬을까요? 네, 상대는 선진입 주장하는 걸까요? 도저히 말로 안 될 것 같아서 경찰서에 접수했습니다. 경찰 조사관님은 제가 있는 앞에 상대방한테 전화를 하십니다. 저는 어디 경찰서 누구누구인데요. 1월 25일 날 사고 난 거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영상 확인했는데요. 90대 10을 주장하신다면서요. 90대 10의 이유가 뭡니까? 상대가 과속했습니다. 불박차 과속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진입입니다.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까? 영상 보니까 정지선에 멈췄다가 다른 차로 양보 다 해주고 천천히 들어간대. 여기 제가 맨날 출근하는데요. 여기요 복잡해서 과속 없어요. 제가 지금 영상 보고 있는데요. 하면서 언성이 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서 그리고 우회전하면 2차로 들어가야지 왜 1차로까지 쑥 들어왔습니까? 그건 불법 주차 때문에. 아니 모퉁이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앞에 주차돼 있구만. 좀 1차로로 여기 보세요. 여기서요. 자, 아직 여기 이만큼 공간이 있잖아요. 이만큼 공간이 있으면 여기 들어왔다가 이렇게 들어가야지 거기서 한꺼번에 쑥 들어오면 되나요? 그랬더니 본인이 직접 조사 받겠대요. 네, 그리고 2월 1일 날 경찰에서 조사 받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 운전자 하는 말이 그럼 100대 0 인정할 테니까요. 차량 수리는 100% 해줄 테니까 대인 접수하지 맙시다. 병원 가지 마세요. 아니 어이가 없습니다. 사람이 아플 때 병원을 가지 말라니요. 그리고 상대는요. 자기도 대인 접수해달래요. 상대도. 사고 2주 정도 지나는 지금 상대 운전자는 100대 0은 인정 못한다. 배째라. 상대 보험사는 블랙박스나 사람 시야나 똑같다. 차량 들어오는 거 보였다. 신호 없는 교차는 100대 0은 없다. 운전자가 조심하지 못했다. 90대 10으로 해라. 이런 입장입니다. 불박차 보험사는 운전자 시야랑 블랙박스 시야랑 운전자는 이렇게 보고 블랙박스는 이렇게 보니까 아무래도 뒤에 나보다는 이렇게 표시해 보세요. 보이는 게 똑같다더래. 이렇게 하고 그럼 앞에 더 많이 보이죠. 나는 뒤에 있었기 때문에 안 보인다. 그리고 에이필에 가렸다. 나랑 우리 보험사, 불박차 운전자 우리 보험사는 같은 의견이에요. 저거 블랙박스 보이죠? 운전자는 안 보여요. 상대는 똑같이 보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표해 보겠습니다. 100대 0입니까? 100대 0 아닙니까? 98%는 100대 0, 2%는 90대 10입니다. 저는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제 답변입니다. 마음은 100대 0이고 싶지만 다른 차들이 양배주고 출발하면서 혹시 오른쪽에서 우회전에 들어온 차가 더 있는지 한번 살펴봤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그래서 100대 0이라고 힘주어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시청자 투표한 결과는 98대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다른 차들이 양보해주고 이제 출발할 거죠? 이때 이 차가 들어왔잖아요? 그럼 혹시 뒤에 또 오는지 안 오는지 내가 출발하기 전에 한 번만 좌우를 살폈더라. 저 차, 빵! 해줬더라면 하는. 저 차가 아주 멀리 있지 않았어요. 내가 출발하려고 할 때. 지금 내가 출발은 여기서 이제 출발하는 거죠? 요 뒤에 또 들어오는 차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한 번 더 살폈더라면 서 있던 차가 그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마음 100대 0이에요. 이제 뿅 뚫렸으면 이 차가 가고 그 다음에 들어와야죠. 그래서 양보해야 되는 차가 우회전하는 차가 저렇게 밀고 들어온 건 마음은 100대 0이기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경찰은 양보운전 너무 잘했다라고 하면서 전 100대 0이지. 네, 그 조사관분 진짜 그래야 됩니다. 과감하게 100대 0, 100대 0 해야 돼요. 근데 법원에 가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저거 한 번 더 확인했더라면 빵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 그렇게 판결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경찰관, 그다음에 우리 보험사, 불박차 운전자 딱 셋이 똑같이 100대 빵이다. 블랙박스엔 잡히지만 사람 시야는 안 잡힌다. 똑같은 의견입니다.
오른쪽에 차가 없어서 진입한 거예요. 근데 지금 보이거든요. 저는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교차로 다 지나갔고요. 교차로 당연히 좌우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기본이죠. 상대편 보고 그쪽도 영상 가져오세요 해서 그런데 영상이 없다고 합니다. 있어도 없는 거죠. 저도 방송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번 사고요? 이럴 때 법원에 가야 됩니다. 이럴 때. 오른쪽에서 우회전에 들어오는 차 보고, 아까 하얀 차죠? 이 차 들어오는 거 보고, 조금 전에 보셨죠? 그거는. 조금 전에. 이제 요 차 지나고 가야지, 옳지. 지금은 차 없었어요. 지금은 차가 멀리 있었습니다. 멀리 있어, 옳지. 요거 지나고 다 가야지. 근데 그 사이에 온 거예요. 아까 볼 때는 없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우회전에 들어온 이 흰색 차, 저 트럭 지나갔죠? 이제, 이 차 뒤에는 뒤에가 멀리 있네? 차 없네? 그래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쏙 들어오는데, 어쩌란 말이냐. 그 차 들어올 때는 운전자 씨 안 보였다. 그래서 100대 0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우리 보험사랑 불박차 운전자랑. 그리고 우리 보험사가 100대 0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확신을 오랫동안 유지해야 됩니다. 중간에 버리지 마시고요. 이런 사고는 분심이 걷지 말고 곧바로 소송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험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운전자들은 요만큼이고 블랙박스는 이만큼이라서 블랙박스 보이지 운전자는 안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내가 출발하기 전에 확인했을 때 그때는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나타났어요. 어떻게 피합니까? 그 믿음, 그 확신 버리지 마시고요. 끝까지 소송 가서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1심에서 만약에 시원치 않은 결과 나오면 항소심까지 가야 됩니다. 이런 사고 과연 몇 대 몇으로 나오는지 정말 어떤 판결이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조금 전에요. 저 흰색 차 이때 지금 요때요. 요때 나는 요 차만 지나가면은 이제 가야지 생각하는 거예요. 지나갑니다. 이제 출발할 거예요. 근데 요 차가 지금 보이거든요. 이럴 때는 안전을 위해서 100대 빵이다, 100대 빵이다를 떠나서 이럴 때는 혹시 덩달아 줄줄이 들어오는 차가 있을지 모르니까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100대 빵이다 아니냐를 떠나서요. 그리고 이 차가 요 차랑 멀리 있을 때 빨리 온 게 보이면은 유리합니다. 내가 봤을 때는 저 흰색 차 보고 그 뒤에 차가 없었어? 그럼 내 출발해야지. 근데 저 뒤에 슝 내려온 그 CCTV가 확보되면은 소송 진행할 때 매우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꼭 소송 결과 알려주십시오.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에서 1차로 달리고 있습니다. 1차로에서 저 앞에 차랑 이 정도면 그래도 여유 있는 거죠. 다른 차들도 그 정도 두고 갑니다. 한 4, 50m 되나요? 앞에 차 잘 갑니다. 오른쪽으로 빠지면 유성이고요. 앞에 차가 잘 가다가 어떻게 되나요? 네, 잘 가네요. 네, 그냥 쭉 가요. 네, 브레이크 잡더니 깜빡이 켜고 머리 들다가 다시 되돌아오면서 그냥 멈추면은, 어쩌란 말입니까? 이런. 저 차가요, 유성으로 빠지려면 미리 빠져야 되는데요. 유성으로 빠질 때 이때 브레이크 잡더니 깜빡이 키면서 바로 차선을 봤습니다. 근데 여기 요 차 오네요. 요 차를 못 봤죠. 급한 마음에 으악 안 되겠다 되돌아가면서 비상등 키면서 그 자리에 멈추면은 나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저런 차들 제법 있습니다. 미리 오른쪽으로 빠졌어야죠. 근데 여기서 빠져야 돼. 그냥 깜빡 킨과 동시에 머리 디밀면서 차 온다. 으악 다시 되돌아오면서 그냥 그 자리에 벙 멈춰버리면 뒷차는 어쩌란 말입니까? 제한속도 100도로에서 시속 100에서 한 90 정도 달리고 있었답니다. 이 사고에 대해서 앞차가 깜빡 킨과 동시에 나가다가 다시 들어오면서 비상등 키면서 급제동. 앞차 보험사는 왜 뒤에서 들이받아요? 뒷차 100%예요. 아니 거기서 갑자기 멈추면 어떻게 해요? 고속도로 1차로에서 앞차가 더 잘못했죠. 이렇게 서로 보험사끼리 다툽니다. 그랬더니 앞차 운전사가 경찰에 접수했어요.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뒤에서 들이받은 불박차가 100% 잘못입니까? 불박차가 더 잘못입니까? 앞차가 더 잘못입니까? 앞차가 100% 잘못입니까? 불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은 6%입니다. 그리고 앞차가 더 잘못이 60%, 앞차 100%가 34%입니다. 마음은 앞차 100%가 쉽죠. 고속도로에서 그렇게 벙 멈추면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불박차 과속한 것도 아니고요. 이 정도면은 보통 이 정도 따라가잖아요. 다른 차들도요. 옆에 보세요. 이 차도 이 정도 간격, 나도 이 정도 간격. 다 이 정도 간격을 두고 갑니다. 현실적으로 100m 다 유지하는 건 쉽지 않아요. 물론 나중에 사고 나면은 100m 유지하지 그랬어요. 시속 90이면 90m 유지했어야죠. 그럼 현실적으로 보통 고속도로 이 정도로 가죠. 이 정도로 가는데 앞차가 가다가 잘 가다가 미리 빠지지 않고 미리 안 빠지고 여기서 이렇게 나가다가 나중에 여기서
못 나갈 거예요. 못 나가고 여기 백색 안전지대 거기 딱 걸릴 것 같은 그런 각인데 여하튼 저것은 나가려다가 되돌아오면서 쭉 갔어야 되는데 급제동. 그럼 저 차가 되돌아오면서 멈추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보겠어요. 여기서부터 여기서 사고 날 때까지 1, 2, 3, 4 시속 90km 할 때 4초에 멈추는 거 이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마음은 진짜 고속도로에 거기서 급제동하는 게 말이 되느냐. 앞차 100%이고 싶은데 풀박차도 좀 더 여유를 뒀더라면 그리고 그 차가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려고 그럴 때 저 차 왜 저래? 브레이크 잡을 때 위험한데 이때부터 조심했더라면 저 차 무리하게 빠져나가려고 그러구나. 어려울 텐데 여기서 요 차 때문에 쉽지 않을 텐데 그럼 이게 가다 그냥 멈추면 어떡하지? 대비하지 못한 점. 풀박차에도 잘못은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앞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입니다. 근데 경찰은 어떻게 하나요? 경찰은 고속도로에 앞차가 이유 없이 급제동하더라도 그렇더라도 뒤에서 들이받은 안전거리 미확보를 가해 차량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험사도 뒷차를 가해 차량이라고 그러고요. 법원에서도 아직까지도 이유 없는 급제동에 대해서 보복운전이 아닌 한, 차로 변경 급제동이 아닌 한 같은 차로 가고 있을 때는 뒷차 잘못을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 법원에 가면 아직도 뒷차 역시 앞차 40 볼 거예요. 근데 여기 서 있던 차, 고속도로에서 서 있던 차, 비상등을 미리 켜고 서 있던 차 그런 차 같으면은 뒤차가 70, 앞차 30. 또 경우에 따라서는 40대 60. 서 있는 차는 저 차 봐라. 그러면서 미리 피해갈 수 있어요. 근데 가다가 갑자기 펑 멈추면 이게 미리 서 있는 차보다 피하기가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이 앞차 잘못이 더 커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뒷차 잘못을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바뀌어야 될 때가 됐죠. 바로 지금입니다. 왜요? 불박차 보험사가 앞차 잘못이 더 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차는 불박차 100% 주장하지만 불박차 보험사는 앞차가 잘못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보험사 직원은 뒤에서 박은 차가 무조건 잘못이에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제 제대로 된 보험사 직원 만난 거예요. 이 직원이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어쩌면은 저렇게 빠져나가려다 갑자기 급제동한 차, 이유 없는 급제동이 고속도로에서 저럴 때는 적어도 뒤차보다는 앞차 잘못이 더 크다는 판결이 이 사건에서 나와주기를 기원합니다. 보험사 직원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면 어려워요. 우리 보험사 직원이, 불박차 보험사 직원이 제대로 된 생각을, 상식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상식에 맞는 판결이 나오기를 우리 함께 기원하십시다. 앞에 녹색 신호, 불박차 정상적으로 교차로 통과합니다. 요차 말고요. 요차 잘 보세요. 깜빡 켜죠? 깜빡 켜고 4차로 3차로 들어옵니다. 네, 그러고 그냥 가면 되는데 3차로 다시 2차로 들어가요. 2차로 들어가다가 어떤 사고인가요? 저 차가요. 들어가는데요. 내 앞에서 내가 저 차 들어오는 거 양보해 줬어요. 그래 들어와. 그래 또 깜빡이 켜요. 깜빡 켜고 3차에서 2차로 들어가는데 요 차. 저 차는 또 1차로에서 나오네요. 여기서 나가고 2차 아까부터 깜빡 켜고 있었죠? 저 차는 2차로 차 지나가고 나면 조금 전에 2차로 차 지나갔어요. 여기서 옳지. 이제 들어가야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2차로 차가 안 와서 들어가는데 여기서 차가 쭉 들어왔어요. 저럴 때 저 동시 변경이죠. 저럴 때 1차로 차하고 3차로 들어간 차하고 둘이서 몇 대 몇인지는 나중에 자기들끼리 따질 문제예요. 그런데 불박차는요. 아니 그 차가 대각선에서 2차로 좀 나간 줄 알았는데 나가다 말고 딱 1차로 들어온 차 때문에 딱 멈췄어요. 1차로 들어온 차랑 부딪히진 않았어요. 그 차가 들어오려니까 딱 멈추는 바람에 나는 그 차가 나가는 줄 알고 갔었는데 갑자기 멈춰서 들이받았습니다.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같은 보험사인데요. 왜 뒤에서 들이받았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일부 남아있잖아요. 이렇게 일부 남아있으면은 앞뒤 관계예요. 앞뒤 관계. 여기 보세요. 이걸 들어봤으니까 이거 앞뒤 관계. 뒤에서 들이받은 차가 안전거리 미확보죠. 불박차로 가해 차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앞차가 더 잘못했습니까? 불박차가 더 잘못했습니까? 반반입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은 앞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88, 불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4, 그리고 50대 50이 8%입니다. 같은 보험사고 보험사에서는 불박차가 더 잘못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한 변호사는 뭐라 그랬을까요? 저도 불박차가 더 잘못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짜증이 많이 나셨을 텐데 지금 좀 풀리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앞차가 들어오는 걸 용인해 줬으면 4차로 3차로 들어왔잖아요. 용인해 줬으면 그래 들어와. 그랬으면 그 차랑 나랑 이제 앞뒤 관계가 된 겁니다. 그럼 그 차랑 나랑 관계를 쭉 더 벌려줘야죠. 그리고 그 차가 2차로 들어가면은 2차로 들어갈 때는 들어가다가 멈추는 경우도 있잖아요. 앞에 가는 지금 속도가 빠른 것도 아니에요.
내 앞으로 들어온 걸 용인해 줬으면 3차로 갈 때도 안전거리 유지되고 2차로 빠지는 것도 다 들어가겠지가 아니라 들어가는 걸 볼 때까지는 거리를 유지해 줬더라면 하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차가 이유 없이 갔다 휙 나온 것도 아니고요. 1차로 서 있는 차, 1차로 서 있다가 나온 차를 보고 위험을 느껴 급하게 되돌아오면서 멈춘 거예요. 저는 아쉽게도 불박차 잘못이 더 커 보입니다. 아쉽게도. 여러분들 앞으로 차가 들어와요. 저 들어오면은 아니 뭐 아예 못 들어오게 하든가. 아예 여기서 못 들어오게 하든가. 근데 용인해 줬습니다. 용인해 줬으면은 그럼 내 앞뒤 관계에 이제 내가 안전거리 지켰어야 돼요. 들어오다 사고 난 게 아니잖아요. 속도가 빠른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이 차가 나가요. 나가면은 좀 나가겠지, 다 나가겠지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잖아요.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니까 나갈 때까지는 앞차가 가다가 멈출 수도 있어요. 그거 유지해 줬더라면. 근데 난 나가겠지. 저는 물론 심정적으로는 앞차 때문에 일어난 거죠. 그리고 대각선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되죠. 한 칸 한 칸 들어야 되죠. 근데 내 앞으로 들여 보내줬으면 이제는 내가 미워도 안전거리. 법원에 가도 제 의견처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저렇게 대각선으로 쑥 들어온 차, 저 차가 더 잘못이다라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판결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억울하시면 같은 보험사죠. 같은 보험사 보험사끼리 소송도 못해요. 분심이 갈 필요 없어요. 분심이 가봤자 뻔해요. 여태까지 법원에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배운 분심이 변호사분들도 똑같이 할 거예요. 분심이 가지 마시고요. 새로운 시야로 바라보는 판사의 그런 판결을 원하신다 그러면 내가 본인이 직접 소송하십시오. 직접 소송할 때 자기 부담금은 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100대 빵이 아니라 자기 부담금 내가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쳤다면 다친 것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시든가 아니면은 자차 보험 처리하지 마시고 내가 직접 그 보험사, 우리 보험사는 이름은 같지만 상대 보험사죠. 상대 보험사 상대로 소송해 보십시오.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대각선으로 들어오면 나빠 그런 생각하시죠. 그건 빠르게 슝 돌았을 때는 대각선이 진짜 나쁜 거죠. 지금 천천히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은 대각선으로 들어오면 잘못이잖아요. 잘못됐죠. 그런 속도가 빠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차로에서 갑자기 쑥 들어온 차, 그 차 잘못이 아닌가요? 그 차도 잘못됐고 앞차도 둘이 잘못한 거예요. 둘이 같은 편이에요. 공동불법행위예요. 그러나 나랑 앞에 차랑은 내가 잘못했냐 앞차가 더 잘못했냐 그것은 여러분들의 투표 결과 앞차가 더 잘못했다는 게 88%입니다. 이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본인이 소송하셔야 됩니다. 소송하시게 되면 나중에 꼭 소송 결과 알려주십시오. 저도 마음은 앞차가 더 밉습니다. 근데 미운 것하고 과실비율하고 일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제 의견은.